현대차나 현대모비스의 모멘텀은 이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정의선 회장의 지배구조, 순환출자 해소, 지배구조 개편에 가장 최정점 총주주 환원율 30%를 목표로 2027년까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 증가라든지 이 부분도 현대차 못지않게 현대모비스도 확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존의 실적을 까먹었던 미국에 관련된 전동화, 가동률 축소가 다시금 하이브리드를 필두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친환경차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주력.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12월 11일 목요일입니다. 네, 목요일 저녁이고요. 많이 기다리셨죠? 네, 최근에 자동차주가 상당히 구조적으로 로봇과 연결이 되면서 자동차주 밸류체인에서 HL 만도라든지 사면이라든지 현대 오토에버, 현대 모비스까지 자동차 부품주와 자동차, 현대차, 기아 모두 견고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가 최근에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현대차나 현대 모비스나 현대 오토에버나 HL 만도가 추세가 꺾였다고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로봇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고 로봇을 자동차주가 등에 업고 만약에 로봇 관련된 비즈니스로 지금 현대 자동차가 우리 원전의 파운드리, 원전의 TSMC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얘기하듯이 현대차가 로봇 업계의 파운드리, 로봇의 TSMC가 현대차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현대차는 이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미국에 갖고 있죠. 트럼프가 그 밑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내년에 로봇 산업도 국가 에너지 안보와 연결지어서 AI 산업 다음으로 로봇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로봇 산업과 관련된 행정명령을 내년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이 로봇 관련된 CEO들,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 CEO들을 본격적으로 지금 만나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산업이 엔비디아, 젠슨항이 앞으로 피지컬 AI의 최대 테스트베드 로봇 산업이라고 밝혔는데 그 피지컬 AI 테스트베드로 가장 최적화된 곳이 자동차 공장입니다. 그 무엇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자동차 산업과 로봇이 급격하게 결합이 되고 있고 자동차 업체들이 만약에 로봇의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다면 상당한 밸류에이션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왜냐? 자동차 업체들은 자동차 업황의 둔화는 나오고 있지만 탄탄한 캐시카우를 갖고 있습니다. 매출과 이익도 안정적으로 최근에 관세에 대한 부담도 덜어지면서 다시금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차의 밸류체인 기업들의 실적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를 다시금 잘 지켜봐야 된다. 현대차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올랐지만 여기서 끝날 거냐, 멈출 거냐, 현대모비스 마찬가지, 현대오토에버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핵심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지켜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모비스를 말씀드릴 건데 현대모비스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이 전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도 너무 고맙고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유일한 힘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디어 12월 달에 27일 날 원베일리 인바이트 동호회룸에서 2시부터 단독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주도주 내년도 투자 전략을 같이 고민해보기 위함이니까 9호선 신반포역에서 도보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다양한 투자 고민을 듣고 해결점을 찾는 그런 다양한 오프라인 강연회를 많이 갖고 싶습니다. 특정 지역에 제 단독으로 가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최근에 전주, 광주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것처럼 어느 지역으로 오셔서 같이 강연도 하고 투자 고민도 상담했으면 좋겠다는 특정 지역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강연회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코스피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여전히 4100선을 지키면서 자동차주 조금 조정은 받았습니다만 코스피 지수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 최근에 올라왔다곤 하지만 아직도 멀었다. 최고점에서는 30%대 하락 중인데요. 현대차와 기아는 최고점에서 약 9% 정도 하락한 최고점 영역에 있고 주봉상이나 월봉상으로도 신고가입니다. 그런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주봉상이나 월봉상의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현대모비스 주봉상 신고가는 40만 5천원, 월봉상의 신고가는 46만 원대입니다. 그래도 현대차도 40%대, 현대모비스도 45%대.
압도적으로 상승률이 잘 나온 거는 소프트웨어 쪽에 현대 오토에버가 최근에 120%대 상승하면서 30만 원대까지 돌파가 나왔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현대 오토에버 더 밑단으로 보면 타이어주인 까지도 55%의 굉장히 견고한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이 추세는 한번 방향성을 상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쉽게 크게 외국인이나 기관의 어떤 특정 매도세가 집중되지 않는다고 하면 한번 추세가 우상향으로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여전히 모멘텀이 잘 살아있고 숫자 캐시카우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토 요 밑단의 부품 회사 중에는 SL 같은 회사들 충분히 S&T 다이내믹스도 있네요. S&T 다이내믹스가 이렇게 100% 넘게 오른 거는 방산의 모멘텀 때문에 올랐습니다. 부품 회사들도 같이 볼 필요가 있다. 현대모비스 신한 대신 DS 하나 상상인, IM, 미래, LS, 한화, 현대차, 삼성증권 레포트를 모두 참고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동차 산업에 구조적인 변화가 나오고 있나요? 네. 100년 이상 유지한 하드웨어 중심의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이제 자동차가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술 산업으로 급격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이제 기계장치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전자장치로 바뀌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차량의 기능, 성능, 사용자 경험까지 좌우하는 소프트웨어가 자동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가 로보틱스, 피지컬 AI의 하드웨어 주체로서 로보틱스인데 로보틱스가 자동차 산업과 결합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은 말 그대로 디지털 플랫폼으로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계의 경계를 넘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보조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확장에 여전히 초입 국면이다. 현대차 그룹의 미래는 26년을 기점으로 가시화될 플레오스, 이 플레오스가 현대차의 차량 통합 운영 체제입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체제로 상용화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의 제조 현장에 안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프라의 효율적인 가동 여부도 현대차와 현대차의 밸류체인 현대모비스한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피지컬 AI의 모멘텀으로 주가 상승을 이뤘고 여전히 피지컬 AI의 모멘텀, 로보틱스의 모멘텀이 현대차 앞으로의 주가도 핵심 트리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실질적인 최대 주주로 27%의 지분 가치를 들고 있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될 경우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도 4조, 가장 좋게 잡으면 40조대까지 밸류에이션을 산정하는 데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대략 15조에서 20조 정도로 추산됩니다. 내년에 현대차 플러스 휴머노이드 로봇이 본격적으로 공장에 투입되기 시작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6조 이상의 인프라 투자를 실질적으로 현대차가 하드웨어로 성장 동력을 하는데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미 엔비디아의 GPU를 확보했고요. 2030년까지 추가적으로 5만 장의 엔비디아 블랙엘 GPU를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업인 자동차가 트럼프 리스크와 전기차 규제로 인해서 실적에 타격을 입었지만 이 또한 하이브리드, 다양한 친환경차 대응을 통해서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메타플랜트, 조지아 북미 메타플랜트는 혼유 생산, 그러니까 전기차를 하이브리드 차로 전환할 수 있고 반대로 하이브리드 차를 전기차 생산 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 생산 능력 바탕으로 하이브리드가 잘 팔릴 때 하이브리드의 비중 조절 더 늘리면서 전기차 둔화 우려에 대한 안정적인 수익성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휴머노이드 원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60%의 액추에이터를 CEO 인베스터 데이 때 공식 밝혔습니다. 완전히 액추에이터를 본격화할 경우 현대모비스는 단순히 자동차 부품 회사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피지컬 AI의 핵심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부품 업체로 재평가가 될 수 있다. 당연히 로봇에 대한 부품을 만드는데 진입장벽이 낮은 상황입니다. 28년도 현대차 그룹은 로봇으로 돌아가는 공장 최소 연 3만 대 이게 가동될 경우에
현대 모비스가 로봇으로 나는 부품의 매출은 최대 1조의 신규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는 7조 이상의 순현금과 총 주주환원율 30%를 목표로 또 매년 발생하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1조, 2조의 굉장히 탄탄한 재무구조를 목표로 로봇이라는 신사업을 안정적으로 계단식으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한 그런 재무 여력을 갖췄습니다. 신사업에 적자가 나는 등의 어떤 변동성, 방어해줄 안전판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포워드 PR로도 7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액추에이터 관련주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까요? 네, 바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올해 30%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으켜지면서 제조, 물류, 서비스 다양한 산업 현장의 노동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어 로봇 도입은 이미 가속화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매년 신규 설치되는 산업용 로봇은 50만 대를 이미 돌파를 했고요. 한국은 로봇 밀도가 만 명당 1012대로 글로벌 세계 평균 162대, 6배나 초과하는 압도적인 로봇 밀도 1등입니다. 로봇은 이제 협업과 공존이 핵심 키워드로 최소한 2033년까지 전체 로봇 시장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15%에서 20% 성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협업 로봇 같은 경우는 25% 이상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협업 로봇에는 협동 로봇도 포함됩니다. 휴머노이드가 테스트 베드로서 최적의 환경을 역시나 자동차 공장으로 꼽았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 역시도 현대차 제조 공장에 테스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 공장은 작업 표준이 명확하고 동일한 동작을 반복하고 성공과 실패가 뚜렷이 구분되는 환경입니다. 즉, AI 모델 성능을 고도화시키려면 반드시 필요한 피드백 루프라는 게 필요한데요. 결과를 내고 결과를 피드백하고 다시 재도전하는 이 피드백 루프가 무한 가동되기에 최적의 공장이 바로 자동차 제조 공장입니다. 자동차 제조 공장에 이미 로봇이 쓰여져 있고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발견되는 로봇의 액션 데이터, 하드웨어 데이터가 엄청나게 피지컬 AI를 발전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I는 이미 4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기업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6조에서 58조입니다. 뉴라 로보틱스가 116억 달러, 1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받고 있고요. 잘 알려진 글로벌 탑 7 중에 하나인 원엑스 테크놀로지, 여기도 100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곧 상장 예정인 중국의 유니트리 역시 시가총액 10조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최근 4개 분기 합산 매출이 1,450억대인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PSR은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PSR은 297배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매출 곱하기 PSR을 하면 시가총액이 나오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충분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PSR을 적용할 수 있죠. 적정 시총은 43조가 나옵니다. 로보틱스의 PSR은 172배입니다. 이걸 적용할 경우에는 25배, 두산 로보틱스의 172배를 적용할 경우 시총이 25조가 나옵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로보티즈의 PSR 110배를 적용할 경우에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시총은 16조 이상이 됩니다. 현대 모비스의 직접적인 투자 포인트는 뭔가요? 첫 번째, 로봇 액추에이터 사업이 구상에서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현대 모비스의 액추에이터가 신규로 매출로 잡힐 경우 최소 4천억 사이즈에서 최대 1조까지 신규 매출이 더해지는 구조가 됩니다. CEO 인베스터데이 올해 기점으로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개발 공급 계획을 공식화했고요. 휴머노이드 한 대당 수십 개 관절 구동 액추에이터가 필요합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경우 44개 이상의 액추에이터가 필요하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관절, 손, 촉각, 로봇 전체 제조 원가의 여전히 60% 넘게 차지하는 게 액추에이터입니다. 현대 모비스는 전동 조향, 브레이크, 샤시 제어 등 다양한 정밀 제어 부품 양산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동차용 기술을 로봇용 정밀 제어 액추에이터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당연히 로봇 액 쪽의 진입 장벽은 낮다고 모비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다른 완성차 부품 업체들 대비 이 액추에이터 관련돼서 기술적 우위에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현대차 그룹은 28년도 연 3만 대 로봇 전용 공장 설립을 검토 중에 있고, 여기에 3만 대의 로봇 전용 공장의 액추에이터를 모두 현대모비스가 전량 납품한다고 하면 최소 6,300억 이상의 매출이 예상되고요. 모듈에 대한 판가를 15,000달러로 가정했습니다. 구동 시스템을 전체 턴키 형태로 수주할 경우 역시 1조 이상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연간 1조에서 2조의 잉여 현금 흐름이 발생합니다. 탄탄한 재무구조로 액추에이터뿐만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밸류체인의 상당 부분 공격적으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갖췄습니다. 거기다 주주 환원까지 계속 강화할 생각입니다. 27년까지 총 주주 환원율 3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차와 기아는 TSR 총 주주 환원율이 에서 이제 최대 40%대까지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여러 가지 우려 요인은 바로 전동화 생산 거점 가동률 떨어진다는 우려였습니다. 실제 가동률이 떨어졌고 다시 미국 전동화 생산 거점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8년에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 신설법인 합병 시도 때 지배구조의 정점은 바로 현대모비스 존속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7.7%에 불과한 정의선 회장 오너가가 현대모비스 지배력 강화가 현재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의선 회장 쪽이 추가적 지분 매입 관련된 자금 돌파구가 바로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입니다. 예상 시나리오상 존속 모비스가 사업 모비스로 분할한 다음에 이 정의선 회장이 사업 모비스 지분을 존속 모비스에 매각을 합니다. 지분 매각할 때 당연히 사업 모비스의 지분 가치가 커져야 당연히 최대한 정의선 회장의 현금 확보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사업 모비스, 즉 분할 전에 주가 상승을 결정하는 사업 모비스에 해당되는 현대 모비스가 이 지배구조 개편, 순환 출자 해소의 최대의 수혜주일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은 현재 주가에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존속 모비스 매입이 만약에 자금이 부족한다고 하면 차입이라든지 오너가의 신규 추가 지분 투자라든지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한 거를 매각하면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매각 자금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상반기까지 실적 하방 리스크는 역시나 제조사업 적자가 원인이었지만 올해 하반기를 필두로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 제조사업 역시도 26년도에는 흑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GM과 협업이라든지 로보틱스 밸류체인이라든지 멀티플을 상향시킬 요인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피규어 AI 밸류를 인정한다고 하면 현대모비스가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가치는 최소 2조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완성차 해외 신공장 가동, 현대차 외 비계열 고객사 확대 등 원가 구조가 개선되고 있고 관세 비용을 완성차로부터 보전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친환경차 물량은 미국 전기차의 부족을 유럽 배터리, 유럽의 파워 에너지 시스템으로 적자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가장 고마진의 24%대 자동차 부품회사로서는 나올 수 없는 애프터 서비스, 이쪽은 선진국 중심으로 수요도 확대되고 가격도 올리고 확률까지 좋은 상황입니다. 고성장, 고수익 캐시카우로서 AS 부품은 계속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주가가 좀 올라서 배당 수익률은 2.5%대지만 주가가 빠져서 3% 이상의 배당 수익률이 나온다. 그럼 배당주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3년간 총 3조에서 4조 주주 환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3년간 최소 배당 2조, 자기 주식 1조에서 2조 2천억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애프터 서비스 AS의 영업이익 기여도가 105%까지 올라왔습니다. AS 수요와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는 글로벌 지역에서 운행 대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운행 대수, 운행 차량들의 사용 연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듈 부품, 핵심 부품, 애프터 서비스 모두 추가적으로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7년 현대차 그룹은 양산되는 차종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S를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게 목표입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의 필수 조건은 첫 번째, 중앙 집중형 아키텍처, 두 번째, 통합형 OS 체제. 이거를 이미 현대모비스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비클이 구현된 그 이후 전장 부품에 대한 매출 역시도 현대모비스의 핵심 부품 매출 비중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카 파트너로서 현대모비스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내년에 모듈과 핵심 부품 모두 흑자 전환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전력 반도체, 반도체 등 전반적으로 차량용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역시나 현대모비스가 소프트웨어 비클의 가장 핵심적 역할을 앞으로도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레거시 OEM들이 자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33년까지 현대모비스가 EV를 발판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현대차 외 글로벌 완성차 고객을 40% 이상까지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조금이 폐지되면서 전동화 물량도 감소했고 EMPC 보조금이 1,500억 사이즈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캡티브 중형 EV 관련돼서 신차와 기존 차들의 안정적인 판매량 증가 및 회복으로 특히 EV4, EV5, 앞으로 새로 나올 EV2까지 현대차는 아이오닉 3, 이 캡티브 전기차가 판매를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 전기차 수요는 월별 데이터에서 전년 대비 25에서 30%대까지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북미 전동화, 가동률에 대한 우려, 이 역시도 안정화될 거고 중국 생산이 증가하면서 손익 구조도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로봇의 품질 보증 기간이 감속기 수명 때문에 1, 2년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봇 자체는 5에서 6년 동안 품질 보증 기간을 갖지만 액추에이터 내에 감속기를 반복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속기를 만드는 국내 탑티어인 SPG가 주가가 최근에 급등이 계속 나왔던 겁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로 들어가는 로봇 액추에이터, 센서, 배터리 팩을 납품할 것으로 현대모비스는 휴머노이드 10,000대당 현대모비스가 납품하는 이 소위 말하는 액추에이터, 센서, 배터리 팩 단가가 합산 단가가 10억 달러 그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3세대 가장 최신 버전 이 아틀라스, 여기에 들어가는 바디 액추에이터 31종을 이미 현대모비스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로봇 시장의 가치는 자동차 시장의 10배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의 액추에이터는 자동차 제어 시스템의 100배 이상의 큰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속기는 로봇의 관절을 고정밀로 제어하는 가장 핵심 부품입니다. 로봇을 24시간 구동함에 따라 피로와 충격으로 로봇의 효율성이 급격히 저하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감속비가 매우 낮고 구조가 단순한 QDD 액추에이터를 개발하고 있고 당연히 국내 로보티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속기가 액추에이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30%, 제조 원가에서는 2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현대모비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의 설계를 담당하고 생산까지도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액추에이터 관련된 사업도 영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어 시스템의 평균 판가가 2,000달러 수준이었다면 휴머노이드 로봇 액추에이터는 이것의 8배에 달하는 17,000달러까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과거에 30만원대 목표가를 낸 DS나 신안 모두 49만원, 46만원의 목표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나온 이 30만원대 목표는 전부 40만원 중후반으로 바뀔 것으로 보이고요. 최고 목표가와 계리율은 36%, 평균 목표가와 계리율은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증권사 레포트가 아직 목표가를 업데이트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지배구조 개편의 정점이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휴머노이드 로봇 체계로 들어간다는 것, 세 번째 주주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모든 모멘텀이 이 목표가에는 여전히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대 현대모비스가 4조 그죠? 10억, 100억, 1000억, 4조 4천억 사이즈까지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만약에 싹쓸이 할 경우, 독점할 경우 그 정도까지 매출이 커질 수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 원가에 액추에이터가 거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는 이 말도 안 되는 한온 시스템의 77배를 빼면 약 11배 수준이고 내년에 평균 이제 10배까지 떨어지는데 내년에 여전히 현대차 7배밖에 안 되고요. 현대모비스 역시도 7배밖에 안 됩니다. 그죠?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올해 25년도 역성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현대모비스는 매출에서도 여기에서도 역성장 없이 최대치를 찍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현대모비스가 66조 매출에 영업이익 4조 사이즈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도 내년에 다시 매출이 역대급인 195조에서 200조 매출을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다시 13조대를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현대차의 13조 3천억대 영업이익도 관세에 대한 영향 부분,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판매 여부,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부분이 실제 숫자가 찍히기 시작한다면 24년도에 14조 2천억 수준까지는 내년에 회복되지 않을까, 편차가 있다. 요건 평균값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외국인이 여전히 오늘도 매수가 들어왔죠. 3거래일을 제외하고는 한 달 내내 미친 듯이 사고 있다.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모비스 개인만 팔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도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골고루 중장기성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사다가 드디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오늘 찍는 11일까지 한 달 내내 외국인 순매수 1등 현대차입니다. 외국인 기관 합산 순매수 1등 현대차입니다. 보험 투신도 사고요. 연기금, 사모펀드도 사고 있다. 현대모비스도 수급이 좋은 상황이고 현대차도 역시나 수급이 좋은 상황이다. 자, 현대모비스 바닥권에서 많이 엄청 오른 것 같지만 35% 정도 올랐고 옆으로 살짝 눌렸습니다. 저는 34만 8천원 요 1차 지지선이 중요할 것 같고 1차 지지선이 만약에 깨지면 2차 지지선 32만 3천원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다만 최고점 영역이지만 거래대금을 급격하게 줄였고요. 일봉이니까 중상의 전고점 돌파 못했습니다. 월봉상의 전고점도 돌파 못했습니다. 더 기대감이 큰 거고요. 현대차는 주봉상이나 월봉상이나 모두 전고점 돌파했는데요. 최고점 찍고 살짝 옆으로 눌렸습니다. 지금 1차 지지선 과거의 전고점인 29만 2천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탈될 경우에는 26만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다. 다만 고점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저점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상승 추세고 거래대금을 급격하게 줄였습니다.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나 단기간에 주가가 올랐지만 100% 200%씩 오른 상황이 아니고, 그런데 현대차나 현대모비스의 모멘텀은 이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그룹의 액추에이터, 현대차 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가장 핵심, 두 번째는 현대모비스가 정의선 회장의 지배구조, 순환출자 해소, 지배구조 개편의 가장 최정점, 가장 최대 수혜주도 현대모비스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주환원의 진심이다. 총 주주환원율 30%를 목표로 2027년까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 증가라든지 이 부분도 현대차 못지않게 현대모비스도 확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존의 실적을 까먹었던 미국에 관련된 전동화 가동률 축소가 다시금 하이브리드를 필두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친환경차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주력 모델들이, 중저가 모델들이 포커스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되면서 현대기아차 중저가 쪽 EV가 드라마틱하게 회복이 되고 하이브리드까지 같이 살아나는 그림으로 핵심 부품과 모듈 부품 모두 내년에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측면으로 보면 현대차, 현대모비스 모두 매력적이지만 현대모비스가 주가 측면으로는 조금 부담이 덜하다. 아직 주봉과 월봉상의 전고점도 돌파를 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리언스 캠퍼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12월달 단독 강연에 많은 신청하셔서 12월달 단독 강연에서 꼭 좀 뵀으면 좋겠고, 편중해서 영상 보지 않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잠 안 자고 해서 영상 만드는 거니까 어떤 2차 전지는 보고 또는 바이오는 보고 이렇게 영상을 편식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차 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